메시지는 실수해도 괜찮아는 아닙니다. 네. 실수해도 괜찮아.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요. 어떻게 함부로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근데 실수했을 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실수하기 전에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. 실수했을 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. 그 차이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전달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진짜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리고 함부로 실수하기 전에 괜찮다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, 누구에게나. 되게 어려운 얘기죠.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자산들이 됐던 그런 실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은 저를 콘텐츠 마케팅, 자동화 마케팅 전문가 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는데요. 저는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,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이제 기업에서도 여러 곳에서 또 자문을 요청해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처음에 많이 얼떨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막상 가서 얘기 듣다 보면은 제가 전문가가 맞더라고요.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지?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. 내가 전문가였구나, 뒤늦게 경험하면서 알게 됐어요.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, 저는 회사를 여러 개를 키워가는 그런 사업체를 했었거든요.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대표님들을 좀 교육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. 그분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케팅을 좀 배워야 됐고, 자동화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했습니다. 그게 2016년도였고요. 그걸 배우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. 자동화를 하고 싶고, 막 이 대표들이 매출 좀 잘 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계속 배워야 되니까는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한 명이 자기가 그런 거에 전문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나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현장에서 바로 500만 원 입금하세요 이러더라고요. 귀가 얇거든요. 입금을 하죠. 그때가 이제 와이프가 첫째 출산할 그때였어요. 그래, 나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.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불러요, 저를. 불러가지고 자기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막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언제 저걸 배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봤는데 한 몇 달 지났어요. 그래서 저는 언제 좀 이거 좀 할 수 있을까요?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요. 그랬더니 그래요? 그러면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주십시오. 그래요? 또 내자.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?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군소리 안 하고 몇 달 동안 진짜 한마디도 그 군소리 안 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옆에서 어깨에 너머로 계속 보고, 혹시나 나를 내칠까봐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죠. 이제 어떻게 하느냐, 자기가 공부하는 소스를 알려주겠다.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알려주더라고요. 그게 해외 유튜브였던 거예요. 저 영어 못하는데 그랬더니 영어 못해도 다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는데, 진짜로 한 5분짜리를 1시간에 걸쳐서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용어도 낯설고,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어깨 너머로 봤던 게 있다 보니까는 요게 요거였나 보다 이러면서 저 혼자 막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, 나는 이거랑 너무 안 맞구나. 왜냐면 제가 이걸 2016년도, 17년도에 그렇게 배웠는데 2012년도에도 여러 번 도전하고 13년도, 14년도 이때도 꽤 돈을 쓰면서 배웠다가 포기했었거든요. 근데 2016년도에 큰 마음 먹고 또 도전을 한 거였어요. 그랬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. 그걸 보고서도.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? 근데 이분이 이제 얘가 좀 벗겨 먹기 좋은 친구란 거를 빠르게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 뭐가 돈이 필요하대요. 그래서 막 몇백만 원씩 계속 줍니다. 나중에 이제 내가 근데 돈이 좀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. 이것도 엄청 공손하게 얘기를 하죠.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돈을 썼으니까 내가 홈페이지 서버비라도 내가 되겠다. 그러면서 이제 월 10만 원 정도 되는 서버비를 본인이 감사하게도 지불을 하는 상태가 됐죠. 그래서 그거라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계세요.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갑자기 다운이 된 거예요. 보니까 서버비 결제가 안 됐다고. 근데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건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굳이 자기가 결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 권한으로 넘겼는데, 그분한테 연락했는데 이 잠수를 탄 거죠.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글을 진짜 50개 넘게 쌓아놨었고 그게 막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고를 안 해도 계속 검색 유입이 되고 고객들이 막 생기고, 막 뒤에 깔아놓은 자동화들이 꾸역꾸역 하나씩 해가지고 겨우 세팅했던, 거의 1년 동안 했던 게
서버가 날아가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어떻게 올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게 한 달인가 지나면 이걸 통으로 날려버려요. 서버에서 저장 안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홈페이지가 통으로 날아가 버렸죠. 그분은 연락이 안 되고.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. 난 돈 날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 걸 내가 굳이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나랑 이거 진짜 안 맞는구나. 이제 나 진짜 포기하자 이러고 쳐다도 안 봤어요. 한 6개월 동안.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표들을 보면서 다시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그거 날리고 나니까는 그 엄청 열정이 생기더라고요. 좀 이도 갈게 되고 옛날에 했던 것보다 좀 잘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진짜 몇십 개를 그런 식으로 거의 100개 정도를 그렇게 막 만들어내면서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잘 모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. 관련해가지고.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저는 되게 느리게 배웠던 사람이니까는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알게 된 상황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순간랩에 팀원들이 계신데 여기서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와 이분들이 신기하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 진짜 개고생해서 진짜 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네 이러면서 그때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이게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. 이렇게 잘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나 보다.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다행히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마케팅, 비즈니스 모델 기획 이런 걸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기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좀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고객 유입을 만들 수 있는 거기까지 좀 빠르게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보니까 어떠세요? 만만하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? 이 새끼 호구 많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?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오면은 되게 코칭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대표님 만나면은 자기 속 얘기를 다 한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분들한테 들었어요. 저는 그냥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들으면 알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.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. 이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무게였구나.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되게 외부에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하기도 바쁘니까 이 친구가 말을 했는데 또 입도 무겁구나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되게 신뢰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. 잘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구나. 그리고 저는 실제로 잘 들어야지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저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딱 왔는데 막 무슨 점쟁이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. 왜냐면 제가 그분의 인생을 뭘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컨설팅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왜냐면 내가 정답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잘 들어야 되겠다 했던 거고 실제로 강의할 때 저는 PPT 없이 강의를 많이 해요.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아예 빈 화면 띄워놓고 거기다가 그냥 타이핑 치면서 많이 합니다.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 하시죠. 그래서 와 되게 타고난 강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PPT 없이 하니까 그게 신기해 하신가 봐요. 저는 강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, 보험 영업할 때 세미나 마케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그것도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미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.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발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. 여기 발표 수업 잘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? 발표 수업이 너무 싫어서 저는 대학교를 거의 10년 다녔거든요. 10년 동안 다녔습니다. 그랬는데도 발표 수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. 잘 피해 다녔죠. 심지어 공대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는 세미나를 해야 되는구나.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일단 오픈을 해가지고 한데 잘 모이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강사협회 막 이런 데를 막 찾았더니 여기서 막 세미나 기법 뭐 이런 걸 또 알려주고 막 모객도 막 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. 또 돈을 왕창 냅니다. 뭔지 모르겠는데 돈 내라 해서 돈 왕창 냈죠.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. 무슨 CD만 주더라고요. CD를 주고 무슨 한 7, 80년도 그런 느낌의 넥타이 똑바로 안 맨 아저씨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진짜 혼란이 막 오고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설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죠. 잘 안 된다. 난 심지어 발표 수업도 안 해봤다. 그랬더니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. 갖고 갔는데 이제 막 한 4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. 저를 계속 애태웠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그리고 이제 또 돈을 4시간씩 기다리고 애가 호구니까는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이거 발라먹기 좋겠는데?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하셨냐면
자기가 강의를 열어줄 테니까는 무슨 언론사 비슷한 걸 가지고 계셨어요. 인터넷 언론사, 협회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. 그런 이름으로 모객을 하면은 뭐 기관에서도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해서 주최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요새도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. 그리고 또 돈을 냈죠.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를 하면서 강사가 돈을 내고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갔어요. 재테크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놀랍지 않습니까? 강사비를 내고. 그리고 가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읽었어요. 이렇게 PPT 말고 아예 문서를 다 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. 분위기가 어땠을까요?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재테크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제가 이것만 보고 줄줄줄 읽으니까는 근데 저는 그거를 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게 이제 2011년, 12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보고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러니까 강의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야, 너 돈 쓰고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못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.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그럼 PPT를 켜놓고 PPT에다가 빼곡히 적어가지고 이걸 보고 읽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빼곡히 적어서 PPT를 막 보고 읽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. 그러니까 그나마 실수는 안 하는데 사람들이 제 얘기는 안 듣고 계속 PPT만 보고 그러더라고요. 뭐 이것도 뭐도 잘못됐구나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피치 강의도 다니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을 막 배우러 다녔어요. 물론 또 돈을 막 내고 다녔죠.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진짜 PPT도 몇 개 안 해놓고 그냥 막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? 그래서 이제 애드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.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. 2015년 뭐 이때쯤 팟캐스트를 했어요. 팟캐스트는 뭐냐면은 음성으로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케어하던 어떤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데려다가 스크립트 없이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스크립트 없이 막 조언도 해드리고 이런 그 훈련을 한 2년 정도 했어요. 아무것도 없이.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만나도 뭔가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뭐 얘기할 거리가 내가 생각보다 많네 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또 계속 올리면서 라이브를 되게 많이 했어요. 라이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자꾸 애드립에다가 저를 끼워 넣어 봤거든요. 제 동갑인데 막 사업 엄청 크게 했던 친구가 와서 한번 강의 같은 걸 하는데 와가지고 채팅으로 막 하면서 그냥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이. 저거다. 나는 이제 다음 단계는 저거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지 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농담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.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. 전 대표님처럼 타고나지 않아서요. 대표님처럼 뭐 끼가 있지 않아서요.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글쎄요. 저는 뭘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. 뭐 하면 다 안 됐어요. 뭐 할라 치면 계속 돈 내라고 해서 계속 돈만 내고. 뭐 홈페이지 날라가고 그래서 맨날 뭘 해도 안 되지 이런 게 머릿속에 항상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책을 내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제가 못했으니까. 근데 그분들이 잘 되더라고요. 저보다 더 잘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엔 화도 났죠. 부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누구를 보조하고 도와주면 내가 좀 성과가 나나 보다.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이야기 재밌습니까? 네. 이런 내용들이 또 책에 또 많이 담겨 있는데요. 네. 부끄럽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그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아마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. 책에도 뭐 언급하고 있지만. 네. 실수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? 네. 그렇지 않죠? 네. 실수해서 혼나본 분. 네. 다들 혼 많이 나죠? 저도 혼 많이 납니다. 와이프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지만은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. 빈틈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아마 본인을 안 만났으면 나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다.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. 제가 그 정도로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. 위험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길거리에서 죽지 않게. 감사합니다. 실수하지 말라면 더 긴장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?
네. 저도 그렇거든요.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. 근데 저는 이런 걸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러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라고 하더라고요. 너 실수하면 안 돼. 뭐 틀리면 안 돼. 뭐 쏟으면 안 돼. 깨트리면 안 돼. 항상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잖아요. 그럼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키워드, 메시지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. 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. 이거가 그냥 무의식에 박히는 거예요.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끌어당김이나 무의식 이런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? 계속 막 긍정 확언도 막 시키고 막 집어넣으려고 막 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못 이기는 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 반대되는 내용만 계속 듣고 자랐거든요.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?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받았다라고 생각 자체도 안 하기 때문에 좀 맑아진 상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매운맛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